안녕하세요. 얼굴도 PT가 필요하다 구강건기능 훈련사 이순아입니다. 오늘은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. 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지, 이게 젖병 수유랑 뭐가 다른지 기능적으로 저는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과 젖병의 젖꼭지를 빠는 것은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다른 근육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빨기 위해서는 아이의 혀가 엄마 젖을 물고, 입술이 일단은 엄마의 유륜부를 물고 혀가 짜내듯이 움직이면서 수유를 하게 되는 게 모유 수유인데, 젖병 수유 같은 경우에는 혀가 위로 올려치게 돼요. 그래서 짜는 것과 올려 쳐서 먹는 거는 혀의 위치가 좀 다르죠. 그래서 짜서 먹는 거는 요렇게 짜는 거기 때문에 혀가 요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만큼의 힘을 들이게 되고, 그만큼의 노력, 입술의 힘, 혀의 힘, 뺨의 힘, 그 다음에 턱의 움직임,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.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많은 발달이 촉진이 되는데, 젖병 수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젖꼭지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또 구멍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. 아이가 위로 올려치면서 분유가 나오는 형태다 보니 혀가 자꾸 입천정 위쪽으로 젖꼭지를 올려치게 돼요. 그러면서 쉽게 또 우유가 나오게 돼서 사실은 모유 수유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. 이게 나중에 좀 성장기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면은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. 쉽게 먹어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. 이것과 또 맞물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점 더 먹는데 힘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랑도 또 이어지는 것 같고요. 또 이 올려치는 동작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, 입천정 쪽으로 어떤 힘들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입천정이 이렇게 봤을 때 넓고 완만한 형태를 보이게 되면 치아의 틀도 그만큼 커지죠. 그런데 이 천정이 자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좁아진다고 하면은 치아를 담는 틀 역시 작아지게 돼요. 아이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진다면 이 틀 자체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. 그것과 맞물려서 쪽쪽이, 그러니까 인공 젖꼭지 빠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계속 빨면 입천정으로 혀가 올려치게 되거든요. 그때 계속 자극받은 이 입천정은 또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정치열로 가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젖을 빠는 것과 젖병을 빠는 거는 기능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, 이 아이가 성장해 갔을 때 어떤 해부학적으로 아이의 치아 틀 성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수유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결국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이유는 물론 생소해서, 향이 싫어서, 질감이 싫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씹어내는 힘, 잘 씹어야지 으깨지면서 분쇄가 되잖아요. 그렇게 돼야 잘 삼킬 수 있겠잖아요. 근데 씹는 것도 더디고 삼킴을 할 때도 기능적으로 발달이 잘 된 친구들은 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. 그런데 기능적으로 발달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, 더딘 친구들은 혀의 힘 자체, 움직임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. 당연히 기능 발달이 잘 된 친구들은 쉽게 더 잘 삼킬 거고, 기능 발달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, 그러니까 목에 조금씩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잘 모르니까 부모한테 표현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좀 질긴 부분, 뭐 국거리라든지 갈비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먹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기능 발달이 좀 덜 된 친구들은 돼지고기는 잘 먹어요. 그런데 소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유는 돼지고기는 좀 더 소고기에 비해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, 제가 씹어도. 근데 소고기는
부위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죠. 그래서 소고기 뭐 갈비살이라든지 아니면 국에 있는 거 다 뱉어낸다든지 부드러운 안심이라든지 치맛살이라든지 이런 기름기 많은 부위 이런 거는 굉장히 씹는 것도 편하고 넘기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먹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이유식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유식 처음엔 당연히 쌀 미음이라든지 쌀가루 풀어서 이런 걸로 적응을 시키는 건 맞고 한 이제 7개월, 8개월 됐을 때는 아이한테 그 음식을 선택할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. 아이 주도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두부도 덩어리째로 한번 삶아보는 거예요. 그다음에 파슬리 같은 것도 쪄보는 거예요. 콩 비슷한 것도 놔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집어서 이렇게 먹었다가 뭐 그냥 뱉어냈다가 뱉어낸 것도 먹었다가 하는데 그렇게 식감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. 식감 여러 가지 부드러운 것도 있고 좀 질긴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이런 식감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서 입안에서 혀를 굴리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얘를 내가 삼킬 수 있을까? 없을까? 근데 이제 삼킴을 해보다가도 우액할 수 있어요.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뱉어내요. 또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요. 그리고 내가 삼키려고 하면 이걸 얼만큼 분쇄해야 되는지도 습득을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덩어리 큰 걸 먹으려고 하다가 토해내다가 나중에는 여러 번 도전을 하면서 조금 더 씹어서 그거를 이제 삼킬 수 있는 정도로 선택을 해서 그건 삼키고 또 나머지는 뱉어내고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 구강 기능적인 발달이기도 하지만 소근육이라든지 대뇌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발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식까지 가게 되면 아이의 기능 발달, 그다음에 삼킴 하는 거, 나중에는 호흡, 숨 쉬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유 수유부터 아이 주도 이유식부터 나중에는 이제 편식을 없애는 식습관까지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성장 패턴 이것까지 모든 게 연결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아이의 수유 패턴에 따른 어떤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가 이제 아이의 식습관 형성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이순아였습니다.